예, 안녕하십니까. 유승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드 넘버라는 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넘버, 제목에서 다 느껴지죠? 읽어라, 숫자 읽기 앱입니다. 숫자 읽기 앱. 숫자 읽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죠? 할 줄 알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읽는 거 어때요? 영어로 숫자 읽는 거. 옛날에 다 배웠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숫자 1, 2, 3, 4 해가지고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숫자 읽는 방법들. 재밌어 보이죠? 예. 한번 잘 고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읽는 건 많은데 활용이 되니까요. 남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예, 수 넘버. 수는 양이나 크기, 순서 등을 나타낸 세계 공통의 언어입니다. 우리 이미 이런 류의 숫자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나라별로 역사별로 여러 가지 변천이 돼가지고 바빌로니아 숫자는 이렇게 썼고요. 이집트는 이렇게 썼고요. 로마는 이렇게 썼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요. 우리도 일부 이런 거 사용을 했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쓴 이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그림도 시대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볼까? 옛날엔 이렇게 쓰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발전이 돼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이걸로 이제 굳어진 거죠. 이걸로. 현대 아라비아 숫자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직접 가본 거 아니까 나도 몰라요. 인터넷 검색하는 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세계 공통의 언어라는 점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숫자는 공통의 언어인데 말은 또 공통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각각 다양합니다. 영어 같은 거, 영어로 숫자 읽을 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0, 1, 2, 3, 4, 5 쭉 나가네요. 55면 55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100이면은 100라고 이렇게 읽게 되어 있네요. 이런 점 다 알고 있죠? 오케이. 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네, 알고 있는 걸로 끝내고 우리는 한글로 읽어봅시다. 한글로 우리 앱 프로그램 배우는 거지 영어로 숫자 읽기 이것까지 배우면 물론 좋지만 시간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앱으로 한글 읽기 잘하면 그러니까 숫자를 한글로 읽는 걸 잘한다면 잘하고 난 다음에 요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낼까 이런 거? 예, 어쨌든 숫자 읽기, 숫자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세계 공통의 언어라는 점 이런 과정 거쳐서 발전돼 왔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겠죠.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고자 하는 건 리드 넘버입니다. 숫자를 한글로 읽어주는 앱 만드는 과정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를 분석하는 단계. 두 번째, 숫자를 한글로 변환하는 단계. 이렇게 나눌 겁니다. 물론 이걸로 끝은 아니고 그 다음 단계도 있거든요. 요거는 과제로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기존에 썼던 블록과 크게 다르질 않은데 여러분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첫 번째 구현하려는 숫자 분석은 어떤 숫자를 입력했을 때 일단 네 자리 숫자 입력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숫자 입력이 되면 그 중에 1의 자리는 뭐고 10의 자리는 뭐고 100의 자리는 뭐고 1000의 자리가 뭔지 구분해내는 거 이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척 보면 알죠. 프로그램한테 즉 컴퓨터한테 이걸 시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그러니까 어떤 글씨를 인식하고 말하는 게 20년, 30년 동안 여러분은 20년 동안 배운 것들이잖아요. 컴퓨터 거 모르잖아요. 최근에 쓰는 컴퓨터들이 음성도 인식하고 음성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그걸 개발하려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1차 숫자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분석된 이 숫자 1, 10, 100, 1000의 자리 숫자 있죠. 그걸 한글로 바꾸는 작업. 단순하게 한글로 바꾸는 거, 단위 추가하는 거, 또 단위별 특징을 고려해서 읽는 거. 요게 이제 과제로 처리가 될 건데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읽는 거, 숫자 먼저 잘라내는 거 하고 변환하는 거 할 거야. 그 다음에 단위 추가할 거야. 요게 요 PT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 특징을 고려해서 읽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즐거운 추석 재밌게 보낼 수 있도록 과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스타트 뉴 프로젝트 앱 인벤트에 접속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블록 설명할 때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죠? 구글 창에다 AI2라고 치고 엔터 치면은 앱 인벤트 사이트 나오고요. 검색된 첫 번째 항목이죠, 거의.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gmail로 로그인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앱 인벤터 창이 열리면
매니저에서 마이 프로젝트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누르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죠. 프로젝트 네임 마이 프로젝트에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 누르고 창이 열리면 여기다가 랩 리드 넘버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학생들이 요 중간에다가 여기 있죠. 여기 빈칸을 넣기도 하거든요. 앱 인벤터리는 특수문자나 빈칸 안 됩니다. 예, 숫자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빈칸이 들어간 경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무슨 프로젝트 네임에 cannot contain spaces 공백이 표시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빈칸이 있는 상태에서 에러가 났을 때 OK 눌러버리면 자동으로 여기 밑줄이 추가됩니다. 언더바 언더스코어라고도 하는데 아니면 이름을 고쳐줘야 됩니다. 빈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빈칸을 집어넣고 자동으로 밑줄로 바꿔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리드 랩 넘버라고 프로젝트 이름 주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예, 기본적인 기능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하고 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구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디자인이란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나는 보통 이 디자인이란 표현을 디자인 우리나라로 바꾸면 뭐죠? 디자인. 예, 그냥 나는 간단히 이쁘게 표현하는 것, 보기 좋게 바꾸는 걸 디자인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프로그램, 뭐 건물을 만드는 것도 건물을 이쁘게 만들면 건축 디자인이 되는 거고요. 옷을 만들 때 옷을 이쁘게 만들면 패션 디자인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도 화면을 설계하는 부분, UI 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화면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고 UI,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그런 점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일 건지 어떤 기능을 할 건지를 한번 디자인해 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봅시다. 예, 기본적인 화면 구성입니다. 화면 구성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 설계예요. 그래서 메뉴에 누구 건지 표시하고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 이건 사용자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 배치할 겁니다. 분석 누르면 이걸 갖다가 10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분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 100, 1000의 자리가 나누어서 각각, 그럼 이거는 각각에 이렇게 뭐가 있겠네. 야, 이거 라벨 처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라벨. 그래서 각각의 단위는 여기 보면은 어디 가냐. 라벨로 처리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나지 밑으로 나가면 보기가 나쁘기 때문에 요거 레이아웃 썼습니다.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작업했고요. 그 라벨로 분석 결과 표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요게 1단계 작업입니다. 1단계 작업, 분석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작업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집어넣지? 같은 겁니다. 이거 화면을 잘라놔서 그런 거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글로 바꿔서 그 결과를 여기다 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는 숫자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읽어야 되죠? 0이라고 찍혀야겠죠? 그런 식으로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는 걸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일단 단순히 분석, 얘가 첫 번째가 되겠죠? 이 작업, 분석 작업 하나 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작업, 한글로 변화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이 심플하죠? 대신 이번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제시한 프로그램 중에 이게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지저분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랜 매해 강의를 하면서 블로그 옵티마이즈 시켜서 최적화 시켜가지고 거의 오늘 뭐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짜 쉽게 됐어요. 내 블로그에 가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했던 거 보면 지금 설명보다 더 블로그도 복잡합니다. 그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 코딩 하다가 이제 블록 코딩으로 바뀌면서 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으면서 강의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넘어갑시다. 네, 화면 디자인 해보겠습니다. 화면 디자인 그 하는 것을 디자이너 창에서 하죠. 네, 별거 아니니까요. 앱 인벤터 디자이너 창에서 화면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 만들려고 한 거죠? 리드 넘버라는 앱 지금 만들려고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그걸 한글로 읽어주는, 일단 1차적으로 글씨를 표현하는, 여기다 글씨를 표현할 거거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 글씨를 표현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숫자를 분석하고 한글로 바꾸어주고
이 두 단계로 작업은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화면, 지금 화면 설계하고 있고요. 예, 여기 누구 프로그램인지 표시하려고 버튼 하나 배치했고요. 여러분 이름 적는 거 알죠? 여러분 학번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수봉의 숫자 읽기 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나온 얘도 버튼, 얘도 버튼, 얘도 버튼입니다. 버튼 하나, 둘, 세 개 배치했고요. 버튼 1번, 버튼 2번, 버튼 3번이죠. 우리 기능은 2번과 3번만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 박스 여기다 배치했습니다. 텍스트 박스 노란색이죠. 이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라벨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출력만 되는 거고 사용자 입력도 필요하면 텍스트 박스를 배치합니다. 이 텍스트 박스를 쓰게 되면 마우스 커서를 여기 딱 클릭한 순간에 여기서 키보드 자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알죠? 스마트폰 써봤잖아요.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거를 고려해서 몇 가지 항목을 또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입력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자판이 나와요. 자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는 날 수 있네. 영문, 한글, 숫자. 숫자는 특수문자를 포함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온 자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문자 자판이냐 숫자 자판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기본값은 문자 자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이아웃 썼습니다. 레이아웃 써가지고 배치했고요. 여기 적어놨구나. 여기 레이아웃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소개 내용은 라벨을 4개 배치했습니다. 4배.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배치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라벨입니다. 라벨. 요건 하나로 표시되는데 여기 글씨를 붙여 나갈 거거든요. 뭐 화면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버튼 3개인데 하나는 내 이름 표시가 의미 없고 분석 버튼, 한글로 변환 버튼, 그리고 입력되는 텍스트 박스 있고요. 결과는 여기 1차 분석 결과는 레이아웃 속에 라벨을 4개 배치해서 1111의 자리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요 라벨 같은 경우는 한글로 바뀐 상태, 즉 한글의 표시가 되겠죠. 그 내용을 처리해 놨습니다. 물음표 기본으로 나오는 거는 내가 그 디자인하다 놓은 겁니다. 그게 이 정도는 알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화면 구성 끝났습니다. 여기 별도의 객체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쓰는 거 없습니다. 혹시 마무리가 잘 되면 요 밑에다가 음성으로 읽어줘라는 기도를 넣기도 하죠. 한글로 하면 변환이 되고 자동으로 한글로 읽어주면 되죠. 입력한 숫자는 2, 3, 1, 2, 3, 4 이걸 붙여 읽으면 1234 이런 식으로 메시지 나오도록 앱을 짜면 내가 좋아하겠죠. 내가 좋으면 뭘로 보답하죠? 알고 있죠? 오케이. 예, 내부 배치하는 거하고 그다음 컴포넌트 이름 바꾸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레이아웃에서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를 해서 배치했죠. 테이블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테이블로 했네 내가 여기다.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를 해도 됩니다. 테이블로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한 줄에 4칸짜리 배치하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했지? 이걸 해도 됩니다. 나중에 한번 골탕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 하기 싫으면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로 갖다 놔도 됩니다. 뭐 하다가 이거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실제 수업하다 캡처해 놓은 그림이라 아마 그 수업에서는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라는 것도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유발된 친구들은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로우 칼럼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로우는 1, 컬럼은 4 집어넣고 똑같이 작업하면 됩니다. 좋은 점은 그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를 하게 되면 마우스를 끄고 통짜잖아요. 이 레이아웃, 이 통이 통짜잖아요. 통으로 있어서 갖다 놓는 순서로 배치가 되는데 테이블로 하면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셨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고요. 그 밖에 그 속에 들어가는 라벨의 이름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이 1000의 자리이기 때문에 N1000이라고 넣을 거고요. 두 번째 자리는 N100, 세 번째 자리는 N10, 요거는 N1번 이렇게 합니다.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라는 소리입니다.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밖에는 이름 바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알아서 백그라운드 지정한다든지 얼라이먼트 같은 거 수정해가지고 보기 좋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텍스트 박스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입력 가능한 건 숫자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A, B, C, D 넣고서 이걸 분석해라. 어떻게 숫자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숫자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16진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필드는 꼭 숫자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 박스 선택하고 아래쪽에 가보면 Numbers Onl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고요. 또 나중에 화면상의 자판도 숫자 자판이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 자판.
그래서 텍스트 박스 넘버 온리 체크하기 바랍니다. 네. 예, 화면은 이렇게 가볍게 끝났고요. 화면 설계는 너무 쉽죠? 화면 설계는 앞에 설명을 아주 가볍게 끝났고, 이번엔 블록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하는 내용은 화면 설계보다 이 블록 구성 능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실습입니다. 즉, 여기에는 if라는 블록도 많이 쓸 거고요. 또 모듈러, 나머지 계산도 쓸 겁니다. if하고 모듈러 쓰는 거, 그걸 주로 연습하려고 만든 예제거든요. 그 사항들 어떤 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구분해 갖고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버튼 2에 대한 부분. 버튼 2가 바로 뭐였죠? 분석. 네, 분석이었죠. 예,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 기본적인 기능. 지금 뭐 작업이 숫자가 4자리 숫자니까 단계별로 4번이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림이 하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놓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어라 이런 게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예, 버튼 2에 이거는 누르면은 이제 값을 변환시켜야죠. 숫자 값에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 작업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n1이니까 1의 자리 값 있죠. 예를 들어서 1234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중에서 산수 식으로 해가지고 1의 자리 값을 잡아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의 자리 값 어떻게 계산해야죠? 산수식으로, 수학식으로. 어떻게 하죠? 생각보다 프로그램에서는 나머지라는 연산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나머지. 1234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되죠? 10으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자자면 10의 자리값은 다 날라든 거네. 10으로 나누면 123이 나오는데 나머지니까 실제로는 4밖에 안 나오네.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모듈러입니다. 모듈러 계산이라고 하죠. 앞부분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아까 각도 할 때 앞에서 바람갭이 각도 계산할 때 모듈러란 말 썼거든요. 특정한 숫자보다 커지지 않게 만드는 용도로 쓰인다고 했고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계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에서 1의 자리 값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그 숫자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4라는 숫자 맨 1의 자리 값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 모듈러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10으로 나누면 여기 적혀있는 이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1에 들어있는 글자, 이게 사용자 텍스트 박스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거, 문자가 들어오면 에러 납니다. 이거 지금 오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n1에 넣어줘.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은 다 들어가겠죠. 10의 자리,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의 자리에는 분명히 4가 들어가는데 10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123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닌가? 10의 자리를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 100으로 하면은 100에 나는 나머지 어떻게 되지? 34가 들어가는구나. 요식을 놓고 요걸 100으로 하게 되면 3, 4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의 자리뿐만 1의 자리도 포함이 돼 버렸잖아. 그럼 여기서 10의 자리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걸 10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계산이 복잡한데? 예, 그 내용이 지금 적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1234에서 3, 10의 자리 값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예, 일단 이 숫자를 100으로 나눕니다.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0으로 나누면 10의 자리 값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되죠? 34가 되죠. 오케이? 34. 그리고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3.4가 됩니다. 앱인벤터는 소수 이하도 자동 계산하고 표현을 해줍니다. 34가 되죠. 여기에서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리게 되면 3이 되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블록 구성한 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이걸 해당하는 10의 자리 구하고 싶다 그러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먼저 구하고 그걸 10으로 나눈 후 소수 윗자리만 취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해당하는 숫자를 100으로 나누어라. 그럼 뭐가 나오죠? 34가 나오죠. 그리고 그걸 10으로 나누어라. 요거죠. 10으로 나누면 3.4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풀로 뭐죠? 버림입니다. 버림. 나중에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 그러면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 또 3중이네? 그럼 100의 자리 구하고 싶으면 어떡하죠? 1234를 100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 값이 얼마가 나오죠? 나머지 값이 얼마가 나와? 234가 나오죠? 예? 234를 1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뭐 어떻게 돼? 2.34가 되지. 2.34. 2.34를 버리면 소수점이야 버림으로 하면 그럼 2가 되지. 그러면 2는 뭐죠? 이건 100의 자리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1000의 자리는 만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만으로 나눈 나머지면은 1234인데 만으로 나머지 그걸 갖다 1000으로 나누면 그럼 1.234지. 1.234 소수 이하를 버리면 1. 그래서 1. 순서를 좀 바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도 됩니다.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 있죠? 또 이런 방법도 있죠. 1000의 자리를 구하는데 1234라는 숫자가 들어왔는데 1000의 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를 먼저 10으로 나눠, 1000으로 나눠요. 10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1.234가 되지.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네. 1.234가 나오면 이거를 버려요. 버리면 1이 나오네. 끝이네. 진짜 되네? 될까요? 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식을 좀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릿수를 구해내라는, 자리 값을 계산해내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난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이 블록을 나름대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나옵니다. 또 입력되는 값이 2개일 수도 있고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1, 2, 3, 4, 5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가 들어갈 경우도 고려해서 연습해 봐야 됩니다. 즉 AI 스타터에서 지금 현재 실행 가능합니다. 올려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서 함수, 펑션이란 말을 쓰지 않고 프로시저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거라 화면을 따로 빼놨습니다. 예, 이 화면에서 하는 거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프로시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블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 아래 걸 쓸 겁니다. 요거는 작업만 처리하고 반환값이 결과값은 무시합니다. 근데 요게 옆으로 소켓이 되어 있는 놈은 여기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예, 그겁니다. 밑에 거 체크해서 잡아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블록이 나오고요. 요 끝에 요걸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여기 설정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인풋을 잡아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 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이름을 갖다가 선택해서 M이라고 바꿔주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M이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시저를 다시 한번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화면에는 요거만 있겠죠. 하나만. 그래서 요 블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만들었으면 요거만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좀 화면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갖다 붙여주면 됩니다. 일단 프로시저에서 별도의 함수 만드는 방법. 프로시저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블록을 끌어내고 그리고 이름 바꿔주고 이름 안 바꿨네. 이름 HG로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HG로 요거 이름 바꿔주고 요거 이름 바꿔주고 여기 요거 집어넣는 방법은 설정 버튼 눌러서 끌어다 집어넣으면 그럼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내용들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항은 아니죠.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셀렉트 아이템, 셀렉트 리스트 아이템 리스트는 요 리스트라는 항목 하늘색 창에 있고요. 스프릿 앳 스페이스는 이건 텍스트에 있습니다. 요것도 텍스트에 있는 거고요. 요거는 베리어블에 있습니다. 베리어블. 베리어블에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이건. 알았죠? 여기서 직접 가져와야 됩니다. 마우스 커서에다 배치하면 나타나죠. 또 조심해야 될 사항. 여기 스프릿 앳 스페이스 끝에 스페이스 요죠. 텍스트를 집어넣는데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집어넣을 거잖아요. 요 중간에 빈칸 하나씩 다 놓아줘야 됩니다. 여기 빈칸. 여기 뭐야? 스프릿 앳 스페이스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빈칸 안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 됩니다. 1 스페이스, 2 스페이스, 3 스페이스, 4 스페이스, 5 스페이스, 6 스페이스 눌러줘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HG 함수, 한글로 함수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거 봅시다. 이거 없이 안 됩니다. 예, 그게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한글로 블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글로 블록 하나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글로 블록 끌어내 놨고요. 일단은 결과 나가는 곳이 라벨 1인가? 그렇죠. 라벨이 없었네. 라벨 1이네. 라벨 1의 내용을 지워준 겁니다. 이전에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지워주고 거기다 추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라는 이 항목 있죠? 여기다가 요 m의 값에다가 n1000의 값을 먼저 넣어줍니다. 요거는 n1000, 라벨 n1000이라는 걸 선택하고 내려가다 보면 n1000의 텍스트라고 있거든요. 그거 갖다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AI 스타트에서 실행시켜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마 실행시키면 1, 2, 3, 4 집어넣었을 경우 어떻게 나올까요? 1000이라고 나옵니다. 1000? 1이라고 나옵니다. 1이라고 나옵니다. 요 값을 갖다가 100으로 바꾸면 2라고 나오고 요 값을 3으로 바꾸고 실행시켜보면 3이라고 나옵니다. 요걸 갖다가 n1로 바꾸게 되면 4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0을 집어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0을 집어넣으면 에러가 납니다. 지금 내가 앞에서 넘어오면서 좀 몇 가지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배울 필요 없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리스트라는 개념이거든요. 리스트는 기존에 썼던 변수, 여기 보면 뭐 이런 텍스트나 라벨이나 이런 거랑 틀리게 이거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그거 설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는 게 있는 것만 알고요. 우리가 아까 1, 2, 3, 4, 5, 6, 7, 8, 9라고 넣은 게 바로 리스트 형태로 넣은 겁니다. 목록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몇 번째 거 꺼내줘. 그거 하면 내가 번호를 적으면 값이 딱 불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불려 나올 때 그 데이터의 개수는 방은 1번부터 부여가 됩니다. 즉 0번 방은 없다는 거죠. 일반 프로그램 언어에서 0번 방이 존재하는데 앱인벤트에서 쓰는 리스트에는 0번 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0번을 일단 제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if 그 값이 거기서 0보다 클 때만 한글로 바꾸어 줘라고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0번인 경우는 제외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인에 여기 보면 라벨에다 왜 이렇게 집어넣지? 조인 라벨 텍스트하고 홀도 집어넣지. 이건 뭐냐 그러면 요게 조인은 어떤 문자열을 붙여주는 거죠. 이전에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결과 뒤에다 붙여야지. 즉 무슨 얘기? 1000의 자리값 잡아다가 1이라고 찍었어. 그 다음 100의 자리값 가져서 2라고 가져와서 이걸 딱 찍을 때 그냥 집어넣으면 앞에 들어간 1이란 값을 지워져 버리고 거기에 2가 찍혀버린다고요. 또 10의 자리값을 했더니 3이라고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2는 없으면 3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것도 살려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전에 라벨 텍스트에 있는 것 뒤에다가 새로 한글 그 숫자 읽은 내용 있지? 그걸 뒤에다 붙여줘, 조인시켜, 결합시켜줘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어떤 문자열 뒤에다가 문자열을 붙이는 경우 하나의 창에 여러 가지 값을 덧붙여서 표현하는 경우 사용을 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시켜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1000의 자리값만 나갑니다. 어떻게 같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1의 값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추가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여러분이 고생할까봐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버튼 3죠. 예, 그래서 먼저 값이 표시되는 거 빈칸 지워버렸고요. 1000의 값이 0보다 클 때 1000의 자리값 읽어서 표현해줘. 100의 자리가 0보다 클 때 100의 자리값 표현해줘. 10의 자리값이 0보다 클 때 10의 자리값 표현해줘. 1의 자리값이 0보다 클 때 1의 자리값 표현해줘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AI 스타터로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다 제시한 거예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요 단계까지는 완벽하죠. 예. 그리고 요거는 제시 안 하려다 제시해 준 겁니다. 워낙 골탕 먹을 것 같아 가지고요. 요 앞부분 요까지는 아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이면 1000, 100이면 100 이런 식으로 단위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여러분 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오죠? 1 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해봐요 한번. 근데 실제로 1이라고 나오고 끝나면 안 되고 1000이라고 나와야죠. 1000이잖아. 2000 넣으면 2000이라고 찍혀야 되죠. 이쪽이 1000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집어넣는 요령입니다. 오케이 알았죠?
집어넣는 요령은 이렇게 요거 하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 집어넣어. 근데 아까는 없었는데 이 부문에 1보다 크다는 말이 들어갔어. 이게 왜 들어간 거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더 좋은데 여러분이 골탕 먹을까봐 미리 제시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적을 때 이렇게 값을 입력했어요. 1000이라고. 저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죠? 저거? 진짜 1000이라고 읽어요? 1000이라고 읽잖아요. 즉 1일 때는 안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생각해야지. 이걸 1000이라고 읽고 1000이라고 읽지? 그러니까 1000이라고 찍힌다고. 지금 현재는 요걸 집어넣어주면, 요걸 집어넣으면 그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1000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면 단위 1000이라고 읽어요. 1000이에요. 근데 여기다 if문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요 내용이죠. 그 값이 1보다 클 때만 한글로 읽어, 그 소리입니다. 즉 1000의 값이 1보다 클 때만 한글로 읽어, 이 소리. 그러면 1보다 크지 않으면 1이면 안 읽는다고요. 그래서 1000이라고 찍히게. 그 부분 블럭이 바로 요겁니다. 요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답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있으면 뭐 과제 처리나 숫자 이렇게 끝난 거지 뭐. 같은 방법으로 밑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1의 자리 할 필요가 없겠죠?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직접 해봐야죠. 배우러 온 건데. 오케이? 과제로 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고쳐져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걸 실행시켰을 경우 나오는 결과 111을 집어넣게 되면 1111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1111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죠? 값을 집어넣고 잘 짰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111 5개 넣어도 됩니다. 그래도 읽는 건 똑같이 1111이라고 읽을 겁니다. 요거 꼭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 작성된 건지 알 수 있거든요. 오케이?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더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면 배움의 길은 한두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봅시다. 여기까지 꼭 따라와 주고요. 못 따라와서 멈춰놓고 이거 보고서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숫자 하나 틀리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조심해야 될 거는 if 요까지고요. 요 if 요까지예요. 단위는 요 속에서 집어넣어요. 첫 번째 거 바깥쪽에 있습니다. 요거 실수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1000 알죠? 여기 100 여기 10 알죠? 요거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걸 꼭 에뮬레이터, 즉 AI 스타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바로바로 중간중간 확인해 주길 바래요. 이거는 하나하나 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맞는지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맞는 거를 제시해야겠죠. 잘못된 거 가지면 나중에 골탕 먹겠죠. 에뮬레이터로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결과 또 화면 구성까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면 기다리면 이게 나오고 여기다 값 집어넣고 눌러서 이거 확인하고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111 집어넣으면 1111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당연히 폰에서도 해봐야 되죠. 빌드에서 App Provide QR Code for APK 이거 눌러서 폰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폰이 더 정확한 겁니다. 폰이 더 정확한 거. 에뮬레이터 가끔 속속이거든요. 그래서 폰에서 하는 게 최종 결과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폰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하면 과제물 또는 과제물에 캡처에 집어넣어야겠죠. 해보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는 방법 별거 아닌 거 알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캡처하는 게 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같은 경우 요 스마트폰 삼성 플로우라는 프로그램 쓰니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직접 이렇게 QR 코드 다운 받아서 화면 캡처해서 과제 결과물 과제 보고서에다 삽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QR 코드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화면을 캡처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화면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됐죠. 특이한 거는 요 결과 표시된 요 부분이죠. 여기 보면
예, 아까 앞에 내용은 테이블에 했는데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로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1, 10, 100, 1000으로 배치했습니다. 얘가 1000, 100, 10, 1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특별한 사항들 없습니다. 다 버튼 배치했고요. 특이한 건 얘죠. 예. 텍스트 박스 처리했습니다. 넘버 온리, 넘버스 온리로 되어 있었나요? 그거 체크해야지 그 마우스나 에뮬레이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딱 터치했을 때 밑에 자판이 숫자 자판이 올라옵니다. 그거 조심해서 배치해 주길 바랍니다. 예, 블록입니다. 블록은 크게 봐서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처음에 이거 숫자 분석하는 애, 분석이죠. 그리고 얘 한글로 바꾸는 애죠. 한글로 바꾸는 애.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읽어주는 애인데 읽을 때 말을 만들어주는 애죠. 얘가 좀 지저분합니다. 이게 내가 설명한 거 기준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거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할 때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요거 프로시저 쓴다고도 얘기했고요. 여기 한글 집어넣을 때 그 텍스트의 부분 따옴표 이거 갖다 쓰는데 한글 하나하나 빈칸 한 번씩 눌러줘야 됩니다. 스페이스가 하나 이상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조심해서 작업해 주길 바랍니다. 블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숫자 한글로 읽기 앱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숫자를 분석하는 거, 숫자 분석 부분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처리했고요. 이걸 갖고서 한글 변환, hg라는 함수 만들었죠. 그래서 단순히 바꾸는 거 했고요.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듯 실제로 여기서 읽기 들어갔죠. 읽기. 읽을 때 생각보다 한글로 숫자를 한글로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죠. 1000이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1000 아니죠. 1000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1111 들어가면 1111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정답은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숫자 읽는 거 그게 정답이 됩니다. 과제로 다 제시할 겁니다. 과제로 제시한 결과 제대로 따라해 줘야 됩니다. 오케이.